안녕하세요. 네, 이 도담도담 시리즈,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다 받으셨나요? 택배 다, 네, 왔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채팅창에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받으셨군요. 네, 빠르신 분들, 네, 네, 빛과 같은 속도로 네,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화면을 끄고 있지만 보고 계시는군요. 채팅창 쭉 내려가는 속도를 보면 아는데요. 네, 네, 잘 받았, 네, 어때요? 좀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었지만 도교육청에서 만든 것 같지 않고 좀 사설 업체에서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받았거든요. 저도 그 개발진만 해서 딱 그 개수만 받았는데, 네, 진짜 보드게임 느낌 아마 느끼실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네, 뭔가 고급진 느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전현중 학사님이 적은 예산 갖고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100명이 아니라 102명 했는데요. 그 두 개 더 해주는 것도 진짜 업체에서 간신히 막 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요. 활용법은 뭐 이게 구입처도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른 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주소나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1, 2부가 나눠지는 이유는 제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왜 놀이연수인데 앞에 문해나 이런 것들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놀이 이전에 진단이나 문해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1부는 약간 이론적인 것들이 들어가고요. 2부에서는 놀이, 한글 도담도담 한글뿐만 아니라 네, 다른 놀이들도 제가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모두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놀이들, 아이들에게 좀 검증된 놀이들 같은 것들도 오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선 도담도담 시리즈는 2부에 있으니까 네, 앞에 나는 이론에 좀 자신 있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은 앞에 부분은 네,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이제부터 1부, 2부에 나눠서 해야 될 내용은 네, 큰 주제는 도담도담 한글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한글 교육 연수입니다. 근데 이건 2부에 있다고 그랬고요. 저는 아까 장 학사님이 소개시켜 준 것처럼 네, 기초학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이 영역에서 어,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초학력과 한글 네 제가 기초학력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글을 관심 갖게 된 건 처음부터였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네, 기초학력 모르는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한글이었어요. 근데 한글조차도 모르고 올라온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놀이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이 놀이 같은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 쉽게 만들 수 있는 놀이도 굉장히 많네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가지 정도인데요. 1부 4시 이전에는 기초문해력 지도의 실제까지 할 거고요. 2부에는 네, 한글 보드게임, 다양한 한글 보드게임 플러스 우리 도담도담 한글 네, 카드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한글 교구 개발이 있죠. 왼쪽 게 1부였을 거예요. 1부. 네, 오른쪽 게 2부. 요번에 나온 거죠. 사실 선생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교구를 개발해서 나누어주는 교육청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합니다. 네, 대부분 선생님들에게 장학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뭔지 좀 실질적인 걸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우리 교육청은 좀 약간 실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장학관님이랑
장학사님들이 많아서 교구를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현실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 되게 단순한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요. 이 교구 만들고 업체와 이런 어떤 업체에 이런 걸 의뢰하고 디자인을 하고 박스를 만들고 카드를 만드는 일이요. 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선생님들에게 지금 제공된 이 보드게임은 제가 알기로는 800명 이상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00분에게만 드린 아주 귀중한 자료이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신 이후에 그 소감이나 이런 것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였던 도담도담 한글 놀이 1차는 이미 6월 달에 영상이 만들어져서 조회수 거의 3,000회 이상 받았고 3,000회 이상을 받아서 뭐 외부에서도 굉장히 연락이 좀 많이 왔어요. 뭐 부산에서도 좀 해달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아주 쉽고 단순한 스티커와 전동주사위를 했던 놀이라면 요번에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죠. 네, 카드인데 이 카드를 보면 선생님들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음 모음 위주로 되어 있네 라는 생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단어를 만들지 문장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문장이나 단어로 된 보드게임, 한글 카드형 보드게임은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게 있고요. 이 자음, 모음 합쳐지는 카드 보드게임이 많이 부족해서 이걸 우선 선생님들에게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도담도담 한글 놀이 꾸러미 2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아주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경기도 교육청 마크가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비매품이라는 거 네, 나와 있을 겁니다. 안에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네,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고 자모음 카드 60장, 뭐 4칸 자모음 카드 60장에서 총 120장의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연수 중간쯤에 이 카드를 갖고 이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모음 있나요 놀이와 한글 네모네모 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고 할 수 있는 17가지의 놀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 17가지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2부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도담도담 연수, 이 한글 놀이 연수를 하는데 왜 뜬금없이 1차에서 선생님들 왜 진단과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한 가지의 화면으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 하는 행위의 99%는 습관에서 나온다고 해요. 네,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다고 하고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습관의 힘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기, 쓰기, 말하기를 할 때 네, 이 말하기는 당연히 학습의 기본인데 이 기본을 할 때 이걸 익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행위는 이 습관이에요. 네, 저는 이걸 기초학력에선 아이들을 어떻게든 안치기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과 네, 일맥상통하는 것들인데요. 네, 앉혀야 돼요. 앉혀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앉히는 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또 이 아이에게 모르는 것을 읽게 하고 모르는 것을 쓰게 하고 어려운 것을 읽고 쓰게 하는 이 행위는 즐거운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이걸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금세금세 잘하지만 못하는 아이에게는 이게 습관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책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습관보다 더 강한 것은 재미다. 네, 재미다. 저는 이 말구를, 이 언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재미적인 요소를 많이 이렇게 가해주면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더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이 교실 내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했던 결과가 놀이를 활용한 수업이나 놀이를 활용한 한글 수업이었어요. 결국 놀이를 제공하니까요.
아이들은 이 습관화되기 위한 과정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많이 그랬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놀이뿐만 아니라 뭐 간식이라든지 선생님의 칭찬이라든지 이런 습관화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막 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습관화하는데 가장 나쁜 것들은 저는 학습지나 두꺼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책과 학습지를 조금 뒤로 하고 저는 아이들과 먼저 놀이를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그 쉬운 걸 성공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이 놀이를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시켜주기 위한 이 방법을 놀이로 정하게 되었고요. 결국 우리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습관도 필요하고 놀이를 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우린 전문가니까. 그런데 한글을 지도하는 일은 왜 점점 힘들게 느껴질까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진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어떤 시행착오를 했냐면요. 선생님들이 좋다는 자료, 선생님들이 좋다는 책, 선생님이 좋다는 이론 다 읽고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걸 아이들한테 막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그 적용하려고 하니까 나는 많이 알고 있는데 얘는 점점점 멍한 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르칠 때 이미 이 아이도 알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저는 그 이후에 아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기억이랑 앞에, 자음의 앞에, 모음의 앞에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뒤에 가면 점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강하셔서 꼭 이 아이가 앞에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분이 아닌 뒷부분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뒷부분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그 아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한글 교육, 한글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알게 하기 위해선 굉장히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시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끄떡끄떡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 인내심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이상한 곳에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곳이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확인 정도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진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핀셋처럼 찝어서 그 부분만 딱 도려내서 상처를 이렇게 도려낸 상처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이 진단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게 진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결국은 편하게 하는 게 진단이라는 걸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진단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네, 진단 과정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다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글 또박또박.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데 한글 또박또박을 진짜 출발점과 도착점을 모두 다 어떤 한 아이 대상을 통해서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 아이의 변화 요소를 점검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저희 여기 이렇게 100분 넘는 선생님들,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이니까 한번 여기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나는 한글 또박또박으로 아이를 진단을 하고 그 아이의 진단에서 모르는 영역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라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네,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이게 만들어진 지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건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처럼 한글 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쓰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네, 이렇게 네,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화면 꺼두셔도 됩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고 이 녹화된 영상본이 그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어서 네,
화면은 꺼주셔도 되고요. 네, 거의 없으시네요. 네, 근데 아마 쓰고 계시는데 안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네, 처음 사용해봤다. 네, 이번에 보고를 위해서 처음 사용해봤다. 네, 맞습니다. 우리 현 선생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봐요. 네, 쓰신 선생님들이 있고요. 저 보고를 위해서 처음 사용해봤다는 선생님 보니까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고를 위해서. 근데 그 보고가 자 어떨까요? 저는요, 한글을 주먹구구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글 또박또박이 나오기 전에 뭐 바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내 아이의 읽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같은 것들을 막 파악을 하다가 공교육에서도 이런 게 만들어지네라고 하면서 한글 또박또박을 사용했어요. 처음에 한글 또박또박을 사용했을 때 이게 지금 신버전인데요. 옛날 버전 약간 복잡한 것도 있고 좀 별로 안 좋은 면도 조금 있었지만 와, 공교육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고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단을 한 걸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보니까 와, 이런 게 다 나오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본 화면이 이거였어요. 이 유형별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저는 두 가지의 버전의 결과치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부진나 지도에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 부모님께 인쇄해서 이걸 보여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선 내 아이가 미해득인데 그 미해득 중에서도 어떤 영역이 못하는지가 이 결과지에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지에 나온 대로 저는 어떤 얘기만 했냐면 우리 아이가 자음과 모음은 알고 있는데 받침과 유창성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받침과 유창성 부분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한글 또박또박은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바로 학습지, 선생님들 잘 알고 있는 찬찬한글의 학습지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학생에게도 제공되고 그걸 가르치실 수 있게 교사용도 따로 제공이 돼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어디서 다 된다? 이 한글 또박또박 안에서 모두 다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네, 학생을 등록하고 학생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것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서 자, 전문가적 입장을 보는 거죠. 검사 결과를 보고서 이 아이는 어디부터 하면 되겠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 교사들, 전문가들인 거죠. 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꾸준히 협업을 해와서 선생님들 아마 조금 전에 전현주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을 텐데요. 이 경기교사원 TV 초등에 이미 5분 요점 정리로 길게 아니라 짧게 제가 알기로는 5분 40 몇 초짜리 영상으로 한글 또박또박을 진단하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네, 연수 찾아 들으실 필요 없고요. 저도 오늘 연수에서 이 과정을 쭉 설명해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충분해 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6분짜리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쫓아가시면 돼요. 천천히.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쫓아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속도가 다 달라요. 아이들도 속도가 다르죠. 선생님들도 속도가 모두 다 다르세요. 그래서 유튜브 띄워놓고 천천히 모르는 부분 나오면 일시정지 해놓고 잠시 따라가시면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6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죠. 선생님들은 진짜 10분, 20분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꼭 이 사이트 사용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아이들에게 제공, 학부모에게 제공, 또한 교사인 본인이 보면서 얘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꼭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 우리 공교육에서 만든 이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사실 사교육에도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교육에도 이런 사이트가 많아요. 네, 사교육은 일단 웰림이라는 빅땡 이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진단까지는 선생님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한글 또박또박이랑 이 웰림이 사이트를 두 개 섞어서 써요. 왜냐하면 웰리미 사이트에는 글자를 그리는 활동부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부터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진단이. 그래서 저는 한글 또박에서 조금 애매한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에게 이러한 웰리미 사이트를 제공을 해서 한 번 더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얻으려고 해요. 자, 여기 진단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진단하는 데까지는 무료예요. 무료인데 이거에 연결되는 뭐 이렇게 얘가 모르면 이 교재를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진단까지만 부탁드리고요. 한글 또박또박을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한글 또박또박이 이미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이 아이가 모르는 부분을 바로바로 클릭해서 학습지가 제공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이 사이트에서 한글 이 아이가 해득인지 미해득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시고 여기도 진단 결과가 인쇄될 수 있거든요. 그 인쇄 결과치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해력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한글과 문해력. 이 문해력 트레이닝 사이트도 이미 사교육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이미 사교육 시장은요, AI로 문해력을 테스트하고 AI로 많은 것들을 정보를 받아서 아이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이미 실시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글을 모르는 1, 2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AI, 어떻게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사교육 시장 한 번만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뭐 레드펜이나 뭐 둔재교육, 뭐 아이스크림, 파울 이런 것들 이 사이트에서요 학습지를 신청을 하면요 기기가 와요. 기기가 오고 물론 문제집이랑 기기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제집도 풀게 하지만 중요 콘텐츠들은 제공된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하라고 해요. 네. 또한 선생님들 일반 학원에 가면요. 일반 학원에서 진단 같은 것들 종이로 보는 학원도 있지만 일반 패드 같은 것들을 봐서요. 그 패드 같은 거에 진단을 한 다음에 패드의 결과값을요. 바로 네, 학원의 원장이 학부모에게 카톡으로 쏴줘요. 카톡으로 쏴주면 점수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뭐 2학년인데 2학년 수준의 문해력, 2학년 수준의 기초 수학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다라는 것들이 카톡의 화면에 딱 나오게 몇 장의 결과치가 딱 나오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우리 아이 한글 잘합니다. 한글 잘 떼었습니다. 생활통지표에서 이야기를 네, 우리 아이의 한글 수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네, 써서 제공을 하죠. 학부모님들은 또 관심이 가장 많을 때인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진짜 한글을 제대로 알고 있나? 한글을 모르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들을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사교육에서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문해력 사이트인데요. EBS, 선생님들 EBS는 저희 왠지 이게 공교육 같죠. 근데 공교육 아니죠. 사교육의 영역인데 여기서도 이미 문해력 테스트, 초등학교 저학년 문해력 테스트, 중학교 뭐 문해력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여기는 ERI라고 아예 특허까지 내갖고 본인들의 문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놨고요. 당연히 결과값까지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EBS 문해력 테스트에 성인 문해력 테스트도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15개의 문항을 딱 문해 테스트를 보는 순간 와 내가 이렇게 문해력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문해력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까지 볼 수 있는 이렇게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것도 돈 들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한글 또박또박 외에 그런 기초 국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는 거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네, 진단보정 시스템이 있고요. 특히 2학년, 3학년은 읽기, 쓰기, 세마기, 탄탄, 쑥쑥이라는 읽기, 쓰기, 세마기 문항들이 매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만들어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입력을 하면 이 아이의 읽기, 쓰기, 세마기, 3RS가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를
결과값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값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학생 등록이나 진단 검사지 배포인데요. 선생님들은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결과값입니다. 이게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나오는 국어 결과값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이런 결과값을 아마 제공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는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또한 진단보정 시스템 이거 자체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한글 또박또박도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라 동의받기부터 힘든데요 라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제가 1교시 끝나고 1차시 끝나고 선생님들께 우리 대하초등학교에 개인정보 등록 3월 달에 하는 개인정보 등록에 이 한글 또박또박 혹은 진단보정 시스템 또 나아가서 베이스캠프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초반에 그냥 다 개인정보 수집을 그냥 다 동의받아버리는 양식을 만들었거든요. 그 양식을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학생들한테 우리 반 애들 진단보정 시스템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한글 또박또박을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3월 초에 이런 것들을 완성해놔서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양식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금 선생님들 중에는 개인정보 담당이 아니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정보부장이나 누구에게 이런 것들 주셔서 한글 또박또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뭐 이학스터, 뭐 이런 것들, 베이스캠프 이런 것들 가입이나 회원 가입할 때 대리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맨날 동의서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3월 달에 빨리 해버리니까 한 번에 받아버리니까 너무 쉬웠거든요. 선생님들은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보내드리는 양식을 활용해서 학교 정보부장에게 건의를 해 주신다면 이런 진단보정 시스템이나 한글 또박또박을 쓰시기 전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기초문해력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아까처럼 나왔죠. 네, 어떤 정답이 나왔을까요? 네, 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재미있게 무언가들을 재미있게 한글이나 기초문해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기초문해를 하기 전에 헷갈리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막 하면서 기초문해, 문식력 막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실 저처럼 이렇게 기초학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걸 이게 그 사소한 구별을 하죠. 근데 우리 교육 과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다 보면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 한글 미해득 아이들에만 신경을 쓸 수 없으니까 사실 용어 같은 거에 아주 세심하게 다가갈 수는 없는데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문식력은 문해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총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문식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예요. 리터러시.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 키우는 거. 그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문식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한글을 띄는 거죠. 네, 그걸 한기문해라고 하고요. 그 한글 문해는 초기 문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결국 뭐냐면 한글 문해는 시각적으로 제시된 낱말을 말소리로 바꾸어 그 말소리에 해당되는 낱말을 자신의 어휘망을 탐색하여 의미와 연결 짓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 의미와 연결 지으라는 말이 뭐냐면 단순히 글자라는 걸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까지 하는 게 기초문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글 문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뒷부분이 아니라 이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 여기까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국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이해가 되어야 한다. 결국은 한글 문해 교육은 이 문해에 필요한 문자 언어 환경이랑 체계적인 교수 방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번 2022년 10월에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거한
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계획이 나왔어요. 5개년 계획이 나왔어요. 그 1차 계획에서 기초학력, 특히 읽기, 쓰기, 세마기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삶과 접근을 했어요. 3RS가 안 되는 아이들은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것들을 아예 기초 보장법에 의거한 보장 계획, 교육부의 교육 계획에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문해가 안 되면 이 삶으로 연결되는 거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한글을 모르는 그 순간 1, 2학년인데 한글을 모르는 그때부터 이미 교실 내에서 네, 나고자 이미 교실 내에서 얘는 못하는 아이 이런 걸로 낙인 찍혀 있어요. 결국 이 아이는 자신감도 잃고 저는 결국 그 아이들은 무기력으로 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이런 상태로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글 어린 시절에 한글을 모르는 이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생각보다 길게 나타납니다. 또한 생각보다 길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너무 괴로워요. 현재에도. 왜? 남들은 다 알거든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죠. 나만. 어떨까요? 교실 내에서. 또 말은 다 하잖아요. 한국말. 다 하는데 나만 몰라요. 너무너무 그 아이는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당연히 위축되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결국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한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말은 하지만 쓰거나 읽기를 잘 못하면 쟤랑은 말 잘 안 통해. 쟤는 잘 못해. 라고 하면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문해력을 통해서 문식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했죠. 문식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줘야 되죠. 근데 그 의사소통 능력이 점점점 다른 아이는 발전하고 그 한글 문해를 못하는 아이는 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또한 9세 이전이 문식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래요. 누가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결정적 시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무조건 다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가장 이때 문식성이나 문해력이 되는 것들이 뒤의 삶, 네, 성인이 됐을 때의 삶에 더 얘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요 시기에 더 요 시기에 문해력이 되어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연구 결과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한글 안 되는 아이들 당연히 친교 맺기 공동체랑 네,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하죠. 결국 이 아이는 한글 하나 못하는 것뿐인데 교실 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결국 그 어려움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 훗날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들을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문해학습 시기는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만 1세부터 그냥 바로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냅두면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섞은 이론들이 현재의 교과서, 현재의 교육 방식이겠죠, 당연히. 네, 늘 교육은 통합적인 것들을 하니까요. 만 1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글자를 한 번에 보고 딱 알아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대부분 한 80% 이상의 학생은 한글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80%의 아이가 아니라 나머지 20% 아이들 중에서 심각한 아이들, 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아이들이란 뭘까요? 읽기 곤란 학생들, 혹은 난독증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그냥 던져준다고, 많은 것들을 던져준다고 그 아이가 글자를 절대 파악하지 못해. 그럼 글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익혔던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지도했을 때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발음중심교육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음소값서부터 알게 하는 한글 교육을 지도해야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 결과는 1세에 할 건지 초등학교 이후에 할 건지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관점이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성숙주의라고 해서 그냥 두자 그럼 된다.
그러다가 그냥 두니까 안 되는 애들 너무 많은데 자극해야지. 계획해서 쉬운 것부터 쭉 이 아이 가르치게 해야지. 라는 것들, 행동주의가 나왔다가 이제는 네, 발생적 문해라고 해서 네, 어릴 때부터 쓰는 능력을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아까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 중심 교육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에 우리 선생님은 이제 증거 기반으로 가르쳐야 돼서 아이들이 틀린 오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틀린 오류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앞서 말한 진단이랑 약간 일맥상통하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을 때 아이가 아는 것들은 확인 정도만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모르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읽기 발달의 오류의 유형을 몇 개 보면 네, 크지 않아요. 아이들. 일단 생략, 대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생략은 안 하는 거고요. 대치는 뭘까요? 네, 소리를 바꾸는 거. 비읍을 디귿으로 바꾼다든지 뭐 디귿을 뭐 미음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걸 대치라고 하거든요. 대치 혹은 첨가 비만 읽으면 되는데 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크게 세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오류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면 확인을 하고 지도하는 게 좋아요. 확인을 하는 가장 좋은 도구는 뭐다? 당연히 진단이다. 한글 또박또박이라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바사라든지 바사 읽기라든지 바사 쓰기 혹은 콜라 읽기 검사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곤 있지만 선생님들은 거기까지 하실 필요 없고 당연히 네, 한글 또박또박이나 알려드린 웰리미만으로도 충분히 선생님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무반응, 첨가, 생략, 네, 또 뭐 무의미 대치, 의미 대치, 자기 수정 이런 오류들이 네, 보이고 있어요. 네, 또한 반복 오류, 떠듬거림, 반전 오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는 학생들을 대부분 지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떠듬거림이나 이런 네, 떠듬거림이나 네, 무의미 대치 뭐 이런 것들 혹은 첨가 오류 이런 것들은 무슨 것들이 어떤 상황이 많았냐면 아이가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빠르게 읽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글밥이 많으니까 그 글밥을 다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에 그냥 빨리빨리 읽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단어망, 어휘망을 막 사용해서 그냥 막 읽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읽기의 오류 중에서 아이에게 천천히 읽기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네, 아이가 음속값과 음속값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된 아이들은 천천히 읽기를 시작하고 선생님과 함께 읽기만 시작을 하셔도 충분히 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주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마음에 편안하게 읽고 또 편안하게 제공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평택 지역 학부모님들 이 문해 연수가 있어서 문해 이걸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자녀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글밥을 준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왜냐하면 내 아이는 이것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저것도 읽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내 아이의 수준은 2학년인데 4학년 수준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모르는 단어를 알게 되고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고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를 알면서 얘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글밥 전체에 뭐 3분의 1의 단어를 모르는데 그거 읽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문해력 관점에서. 왜요? 아까 처음에 제가 문해력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문장을 이해하고 그 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글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글밥을 주지 않고 또 너무 많은 글들을 주다 보니까 이 아이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굉장히 짧잖아요. 긴 글 못 읽어요. 한 바닥을 읽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읽기 발달의 오류만 있는 게 아니라 쓰기 발달의 오류도 있죠. 자, 쓰기 발달의 오류도 역시 생략, 대치, 첨가 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쓰기는 읽기 이후에 대부분 발전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아이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얘가 자꾸 시읒을 다른 소리를 쓰네. 그러면 시읒 소리를 연습하는 놀이, 시읒을 연습하는 학습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뭐 필순의 오리나 이런 것들도 쓰기 오리에 있는데요. 저는 필순의 오리는 연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차분히 가르쳐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어서 선생님들께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이제 그런 아이들, 결국은 쓰기, 읽기 안 되는 아이들, 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자음, 모음, 연결, 한마디로 음가를 잘 못해요. 여기서 음가를 잘 못하는 건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소리값을 받아들이는 게 일반 80%의 아이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음소값을 계속 소리값을 줘야 돼요. 네,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들 요번 도담도담 한글놀이 꾸러미의 카드에는 모두 다 음가가 되어 있습니다. 음소값을 줬어요. 지읒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즈라는 것들을 카드에 정확하게 넣었어요. 이게 현장 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일반 아이들에게는 이 즈값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은 이 즈값을 줘야 돼요. 이 즈값과 아가 만나서 즈아가 자가 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해야 돼요. 무한 반복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지겹고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지겹고 힘든 일이에요. 특히 고학년인데 그리고 3, 4학년인데 한글 모르는 아이들 만나는 담임 선생님들 보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수업 2시 반까지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한글 모르는 것까지 가르치고 그러면 정말 에너지가 빠지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그 에너지를 빠지는 그 일들에서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모르는 것만 진단을 해서 그 부분만 짧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 미에드 아이는 이 아이가 정말 머리가 나쁘지 않고 약간 읽는데 힘들어한다. 그럼 음가, 음소값서부터 연습하는 것들을 지난번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들었던 도담도담 한글 시리즈 1과 요번 2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고요. 9학년은 자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동화라는 건 아까 제가 머릿속에 어휘망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어휘망을 늘려주는 게 결국은 문해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보캐브러리 사전부터 막 외우고 이랬잖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사전을 외워서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자동화를 시켜줬죠. 똑같아요, 한글도.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음소값을 한 다음에 음소의 값을 정확하게 익혀서 자음 플러스 모음이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받침까지 하면 어떤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익히면 그 이후에는 단어망을 키워주는 일견 단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1차 연습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읽기곤란 학생들 결국은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아이들을 위한 영화가 나와 있죠. 네, 난독증 학생에 관련된 영화 지상의 별처럼 꼭 보셨으면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이런 아이들 현실에서 가르치시다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난독증이나 읽기곤란 학생들은 내가 익혔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전 놀이보다 아이들한테 더 효과를 줬던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실제로 네, 앱을 깔아줘서요. 집에서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도 하고 하면서 모든 앱엔 결국 마지막은 앱은 놀이가 있거든요. 한글 보물찾기라든지 단어 퍼즐 같은 것들도 다 놀이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하시면 좋다? 그냥 깔아주세요.
네, 선생님이 그거 같이 하시지 마시고 우선 깔아주고 학부모님들에게 이 깔아준 앱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앱과 이런 놀이를 이용해서 하면 무엇이 생긴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습관이 생긴다. 우리는 그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 좀 아이들이 재미있을 만한 것들을 제공해야 그나마 아이들이 공부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럼 그 하나하나의 방법을 2차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